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제주도가 검토한 이 비공개 내부 문건을 제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사업자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도 설명회를 열어 제주도가 뒤늦게야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권혁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14일 작성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사항 협의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적의 풍력발전 업체는 지난 2월 추자도와 함께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도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왔었거든요. 네. 진도군 방문해갖고 산업 생태계 조정 및 이익 공유 방안 제시하고 경과 지역의 주민 수용성 확보한다면은 한번 모르지만 특히 사업자가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추진을 희망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제주도가 허가권을 가지면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당기 순이익의 17.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국토지리원이 작성한 국가기본도에는 현재 사업 대상 구역과 풍력 계측기 설치 지역이 제주와 전남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제주 해역이면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지만 전남 해역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갖습니다. 제주도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풍력 계측기에서 제주가 가장 가깝고 제주시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준 데다 제주도민인 추자 면민들의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근거입니다. 하지만 해상 경계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을 인정했지만 2015년에는 국가기본도가 아닌 해안선의 중간선이라고 결정했고 지난해에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면 국가기본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 문건과 관련해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제주도가 관할 인허가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와 제주도 그리고 산자부와 전라남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 북상 소식에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하예항에서는 월파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화단과 산책로를 조성했다가 지난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며 월파 피해가 발생한 서귀포시 하예항. 강풍과 파도에 날아든 돌들이 화단을 덮쳤고 심어놨던 나무들은 뿌리채 뽑혔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 보름, 길이 360m, 폭 1.6m의 산책로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부서진 채 그대로입니다. 이곳 화단과 산책로는 지난 5월 말에 준공됐는데요. 준공된 지 3개월여 만에 이처럼 태풍에 파손됐습니다. 화단과 산책로 조성에 들어간 공사비는 4억 원. 지난 2019년 하예항이 어촌 유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여러 항만시설 개선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화단과 산책로는 조성 전부터 월파 피해가 우려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이 치면 여기 이제 해봤자 쓸모가 없거든요. 아무렇게 국가에 돈이 많아도 이거 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이거 헛된 돈을 왜 드냐 하니까 이제 허락해 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지만 사업을 위탁 추진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알고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공모 당시 지역협의체에서 화단과 산책로 조성 사업을 요구해 반영했고 월파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었지만 이미 국비가 확정돼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업 내역을 바꾸게 되면은 기본계획 심의를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심의는 통과가 안 되면은 뭐 사업비 반납이라든가
결국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한 공청회 없이 월파 피해가 예상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했다가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성스레 모신 아버지의 묘가 어느 날 갑자기 훼손된 채 유골마저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 제주의 한 공동묘지에서 묘가 파헤쳐지고 유골까지 잃어버린 자녀들이 현수막을 내걸어 이 아버지의 유골 찾기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민순 씨 자매는 지난달 말 벌초를 하려고 부모 묘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묘의 봉분이 완전히 파헤쳐졌고 유골도 통째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관만 쏙 빼간 그 자리를 보고 너무너무 황당했고 아버지한테 너무 죄스럽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현수막까지 내걸고 아버지 유골 찾기에 나섰지만 보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곳 공동묘지에는 200기가 넘는 묘가 조성돼 있는데요. 면적이 적다 보니 묘 사이의 간격이 좁고 일부는 비석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 묘를 개장해 옮기는 과정에서 묘자리를 잘못 찾아 이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표석이 안 됐을 경우는 계속 이게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확실히 자기 건 아닌가 많이 숙제하는 분들은 많이 숙제를 하겠지만은 가끔 와서 한 번씩 하는 분들은 좀 이게 좀 착오가 생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묘를 개장해 유골을 옮기거나 화장하려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 사무소에는 해당 공동묘지에 개장 이전을 신청한 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이나 수목장 등으로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연간 신고되는 개장 건수는 200여 건. 최근에는 가족을 대신해 장의업체들이 대리로 개장 이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누군가 불법으로 묘를 파헤쳐 이장한 것으로 보고 장의업체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오랜만에 드러난 파란 하늘은 참 반가웠는데요. 조금 더우셨죠? 남쪽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에 햇볕도 더해지면서 오늘 제주 북부 지역은 낮에 32.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도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14호 태풍 남마돌이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내뿜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태풍 남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먼 해상에서 중심 최대 풍속 초속 43m를 넘으면서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늦은 밤쯤 서귀포 남쪽 먼 바다까지 올라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본 규슈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일부 육상과 해상, 또 남해상과 동해상은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태풍은 일요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제주 인근 해상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제주에 많은 비가 오겠고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에서 30m 정도의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폭풍 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주말 동안 발표되는 태풍 정보 참고하셔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면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전 지역에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이 끼면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부터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내일 새벽에 제주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제주 남부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350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2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위중증 환자는 1명, 병상 가동률은 12.2%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2,600여 명으로 한 주 전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17회 제주포럼이 폐막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포럼 마지막 일정인 제주 4.3 세션에서 4.3의 역사적 비극을 평화로 승화시켜 치유해가는 세계적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는 제주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첫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의회는 개회식에서 제주와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김경학 의장은 정부가 통폐합을 중단하고 제주 지원단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민선 8기 첫 도정과 교육 행정 질문 등을 진행합니다. 남해 어업관리단 신청사 개청식이 제주항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해 어업관리단이 제주를 포함한 남해를 수호하고 어민을 지켜내는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지상 4층 규모로 종합상황실과 해안무선국, 사건조사실 등을 갖췄습니다. 제주은행이 53년 만에 본점을 신제주로 이전했습니다. 제주은행은 창립 53주년을 맞아 제주시 중앙로에 있던 본점을 제주시 노영 5거리 세기빌딩으로 옮겨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우혁 제주은행장은 이전 기념식에서 창립 53주년을 제도약의 계기로 삼아 제2의 창업을 위한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과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여당이 갖고 있는 역할 등을 통해 제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제주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 형평성 등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가 주최한 제주 환경포럼에서 박창신 변호사는 이같이 지적하고 환경 문제의 책임을 관광객에게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